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12월 14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일자 조선일보 사설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24번의 정책 실패로 3년 만에 서울 집값이 58%나 뛰고 전월세 시장을 뒷돈 거래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데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민심을 헤아리며 정책 전환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상적 판단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제가 인용한 조선일보 사설의 제목은 저런 제목이었습니다. 대통령 임대주택 발언에 국민 분노, 청와대는 그 이유 아나? 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내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저는 니가 가라 공공임대 소동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데요. 자,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를 대동하고 현장 점검 차원에서 경기도 화성시 이동탄 신도시에 있는 행복주택을 찾았습니다. 자, 이곳은 LH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인데 굉장히 규모도 크고 또 잘 가꾸어진 이런 단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1640세대인데 대부분이 원룸이고 가장 큰 평수가 13평형입니다. 투룸입니다. 자,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두 곳은 13평형의 방 2개짜리 임대주택, 그리고 하나는 원룸인데 복층으로 되어 있는 12평형 주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단지 안에서 가장 좋은 두 곳을 방문한 셈이죠. 자, 문 대통령은 처음에 복층형 원룸을 둘러보면서 아기자기한 공간이 많은 것 같다. 젊은 신혼 부부들 중에 선호하는 이들이 많겠다.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논란이 된 멘트는 13평형 방 2개짜리 임대주택을 찾았을 때 나눈 대화였는데요. 자, 변창흠 장관 후보자는 방 2개 중에 아이들 방을 둘러보면서 대통령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2층 침대가 놓여 있었는데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는 1명, 밑에는 1명을 줄 수 있다. 아이가 더 크면 서로 불편하니까 라고 하면서 초기 신혼부부에 적합한 규모로 설계됐다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신혼부부의 아이 2명까지니까 총 4명의 가족이 살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말이었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굳이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어떤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것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혼부부의 아이 2명도 13평 주택에 가능하겠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언론들이 다 기사화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화 이후에 아주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니가 가라 공공임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한다. 당신이 그러면 먼저 가서 살아봐라 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또 야당은 주거 사다리라는 희망을 걷어차며 국민에게만 무소유를 강요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SNS나 포털 사이트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비판의 글들이 있었습니다. 13평 투룸이 그렇게 만족스러우면 직접 그곳에 살며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본인들은 주택을 소유하면서 국민에게는 소유하지 말라는 말인가? 사진 보니 3명도 꽉 차 보인다. 부동산 민심을 너무 모른다. 집값 잡기는 포기하고 공공임대 홍보에 나선 거냐? 이런 류의 비판들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청와대가 아주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강민석 대변인은 12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또 그날 오후에 두 번에 걸쳐서 아주 언론을 탓하는 이런 서면 브리핑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언론이 왜곡했다라는 것이죠. 언론이 가짜뉴스를 퍼뜨렸다라고 비난하는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보도를 한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를 콕 집어서 아주 비판을 했는데,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언한 것은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변창흠 후보자가 설명을 하니까 대통령이 듣다가 신혼부부 한 명에 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한 게 그 발언에 동의하는 취지로 한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 한 명에 아이 2명도 가능하겠다라고 변 후보자에게 질문을 했다라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족이 점점 아이도 늘고 아이가 자라서 많아지고 또 재산이 형성되면 더 높은 수준의 주거를 원할 수 있기 때문에 13평형이 아닌 중형 아파트로 옮겨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잘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글쎄 저는 청와대의 해명이 굉장히 참 궁색하다, 그리고 뭔가 핀트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이 굉장히 잘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일 오전 논평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게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노하는지 보다 대통령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지만 골몰하는 듯 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는 주장인지 질문인지가 아니다. 100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것이죠. 부동산과 관련해서 국민들은 이런 것에 분노하고 이런 것을 요구하고 원하는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이죠.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 하고, 그게 아니면 몇 년간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전셋집을 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래도 좀 주거 비용이 좀 부담이 적은 월세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거주만 하라라고 하면서 공공임대에만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혀 이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해소가 안 되는 것이죠. 자, 내 집을 갖기 원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펼쳐온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만드는 정책들이었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부동산값 천정부지로 폭등을 했죠.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세값, 2년 전 매매값이 지금의 전세값이 됐습니다. 전세값이 오르면서 월세까지 폭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 이 주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내 집을 사야겠다라는 이런 내 집에 대한 욕구가 아주 그 간절함이 극에 달해 있는데, 지금 대출까지 막아버렸죠. 그래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시지가까지 올리면서 지금 보유세, 양도세까지 올리고, 또 2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주 벌금 수준의 세금을 매기면서 사실상 이 집을 처분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이 퇴로까지 차단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철저히 뭔가 시장과 괴리된 이런 정책을 취하다 보니 전국 집값이 아주 통제의 범위를 벗어났죠. 자, 그래서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특히 지방의 집값이 지금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지방 곳곳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전국 집값이 펄펄 끓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인데 대통령은 참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겠다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공허한 하나마나한 얘기입니까? 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는 2만 5천 가구로 아주 반토막이 납니다. 이 상태에서 민간 공급은 계속 틀어막고 있고 지금 공공임대주택만 계속 공급하겠다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정부는 42만 9천 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집값 안정이 아니라 집값의 미친 상승이었죠. 즉 민간 공급을 막아서는 아무리 공공주택을 공급해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 반증이죠. 자,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찾았던 행복주택, 화성시 동탄에 있는 임대주택 1640세대였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그 주택도 지금 25%가 공실입니다. 왜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아무리 잘 짓고 뭐 다른 곳보다 입지 여건이 좋다 할지라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임대주택에서 뭐 10년을 살아도 그게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10년 후에는 다시 또 나와서 내 집 마련을 동동거리며 찾아야 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내 집을 가지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들어가라고 국민들에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의 실질적 고통에는 눈을 감아버리고 자꾸만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드는 대통령. 국민들은 밥이 부족하다고 밥을 달라고 아우성인데 돌연 빵집에 가서 빵도 맛이 좋다, 빵도 한번 먹어봐라 라고 강요하는 대통령. 당분간 글쎄요, 이런 정책이 계속되는 한 내년에도 고통은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 걱정입니다. 감사합니다.